네, 종목 저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유망해질까요? 메리츠존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소환석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는 좀 침체돼 있습니다. 시장 네. 특징주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최근에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관망 심리가 지속이 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까 각 종목별 이런 실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엔화가 강세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통해서 관련 테마주들의 효과, 앞으로의 수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2분기, 3분기의 전년도의 메르스 효과로 인한 기저 효과,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요 증가, 그리고 화장품 업종의 중국 2월, 3월 계속 30% 이상 되는 수출에 대한 증가,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에 대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종목들로 살펴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전일에 이제 월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화장품 업종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메이커들의 이런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메이커의 원료를 납품하는 원료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KCI라는 업체도 지금 장중에 5%, 6%대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4, 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K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샴푸 린스에 대한 원재료를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국내 대형사들, 그리고 최근에는 로레알까지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서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고, 다양한 이러한 매출처를 확보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헤어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시장에 대비해서 더 큰 그로스를 매년 이렇게 만들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상황 특징주들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예, 대오에이엘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네.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7%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해서 이제 그러한 수혜주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대오에이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00억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고, 201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6억 정도 이렇게 나온 회사인데, 이러한 회사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서 환율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일본이 지난번 BOJ 회의 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감이 발생하고, 그렇죠. 앞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감으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일본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동결을 하면서 또 반대로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 네. 이러한 시각으로 다시 또 엔화가 강세로 이렇게 가면서 14년 이후에 가장 106엔대로 지금 엔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에 엔화 약세가 계속 만들어지던 그런 상황에서는 엔화 약세에 의해서 국내의 기업들, 그리고 업종들이 수출 경합도가 높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익을 만들어내기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수혜주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 1분기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엔화 강세, 일본에서 라인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처럼 일본은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환율 수혜적인 부분, 이 이익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광고가 아무래도 저희가 짤이라 그러죠. 네이버에서 이런 짤들을 많이 보는데, 그 앞에서 발생하는 모바일 광고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작용을 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을 오늘 시장 상황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심층 있게 다뤄볼 종목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연우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화장품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좋고 실적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이제 용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이 최근 들어서 노동절을 끼고 국내에 많은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 월요일에 롯데 명동점, 면세점을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9층에 있는 그러한 화장품 코너에서 뭐 정말 시장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많은 중국인들이 앞서서 와서 저희 정희성 캐스터가 현장 중계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중국인 예.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직접 그런- 가보셨던 예, 거죠? 그렇죠. 네. 그 증가세가 굉장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국내 특히 아모레나 LG생활, LG 쪽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실적도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우라는 기업은 이제 1983년에 설립이 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이러한 생산 기업인데요. 그 용기가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펌프형 용기와 이제 짜서 쓰는 튜브형 네.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의 마켓 쉐어가 1위인 기업입니다. 뭐 특히 이렇게 용기 같은 경우가 이제 진공 펌프 용기라고 그렇죠. 해서 뭐 안에 있는 공기가 안 들어가고. 그렇죠. 공기가 안 들어가고 화장품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보관이 용이하고 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일정량을 계속해서 이렇게 짜고 잔여물이 안 남는 그러한 뭐 특화된 그러한 용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뭐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이 49% 정도로 절반 가량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마켓 쉐어가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화장품 용기, 화장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방 산업인 화장품이 호조를 보이면서 당연히 연우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 종목은 많이 우리 방송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최근에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1위의 화장품 용기 기업이다라는 부분과, 최근에 이제 캐파가 증설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률이 더 가속화돼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이 뭐 핵심 기술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모레나 LG생건, 그리고 기타 국내 뭐 화장품 업체들이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2014년 대비 15년 매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국내 업체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100대 화장품 업체 중에 47곳 정도를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네. 전체 뭐 고객사 40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 9천여 개의 달하는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대비해서 이제 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진공 펌프, 디스펜스 펌프를 바탕으로 고가의 기능성 의약품이나 뭐 생활용품 등에도 추가적으로 신규 제품 라인업이 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앞으로의 성장을 이렇게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캐파가 현재는 한 2천억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뭐 상장이 되면서 조달을 했던 606억 원 중에 300억 이상이 이제 지금 신규 공장 증설을 하는데 투입이 되면서 올해 이제 캐파가 2천억에서 뭐 한 3천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지난 1월에 중국의 연우무역유황공사에서 영업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제 3월에는 절강성 화장품 기업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곳에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생산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가격 전략,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실적은 올해 매출이 2,400억 정도, YOY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223억 정도, 18.4% 정도의 성장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면 밸류에이션 논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1위 기업이
화장품 용기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던 그러한 시기에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가량 부분이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연우도 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연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메르스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소환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